안녕하세요. 허남경 약사입니다. 헬스케어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개별적인 영양소의 이해 9번째로 단백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현대인에게 정말 익숙한 영양소죠. 특히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백질 섭취에 대한 관심도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신체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역할에 따라 단백질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 단백질은 신체의 조직이나 기관을 구성하는 단백질로 콜라겐은 결합조직, 피부, 엘라스틴은 피부와 인대, 케라틴은 모발과 손톱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이용됩니다. 운동 단백질은 근육이나 편모, 섬모 등의 움직임에 관여하는데 액틴, 미오신은 근육의 수축 운동, 튜뷸린은 편모, 섬모 운동에 관여합니다. 조절 단백질로는 호르몬을 들 수 있는데 호르몬은 단백질을 주요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슐린,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등 매우 다양한 호르몬들이 체내에서 작용합니다. 영양소로서의 단백질은 영양단백질이라고 하고 체내의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 역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역글로불린, 즉 항체는 면역작용을 담당하고 피브리노겐과 트롬빈은 혈액 응고작용에 필수적인데 역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방어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단백질의 구성단위는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서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아미노산의 구조는 기본적인 탄소 골격의 양 끝에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가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아미노산 한쪽 끝에 아미노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가 결합하여 두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는데 이 결합을 펩티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한 형태를 두 개를 의미하는 D를 붙여 디펩티드라고 하고 세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경우 트리펩티드라고 합니다.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연결되면 폴리펩티드라고 하는데 폴리펩티드가 바로 단백질이 되는 것입니다. 아미노산 중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부족한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히스티딘, 라이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이소루신, 류신, 발린 이렇게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비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충분히 합성되어 외부로부터 보충하지 않아도 되는 아미노산인데 그중 아르기닌은 성장에, 글루타민은 부상, 수술 후 회복, 세린은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현대인들에게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아르기닌은 NK세포를 활성화하여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동맥을 확장시켜 혈압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미노산별로 그 기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티오닌은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우울증 억제, 모발, 손톱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페닐알라닌은 기분 개선, 통증 감소, 두뇌 자극에 필요합니다. 라이신은 위장 호르몬 구성 성분이 되며 골다공증에 도움이 됩니다. 트레오닌은 지방간 억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히스티딘은 위산 분비와 중금속 배설에, 트립토판은 신경 전달 물질 합성과 세로토닌,
멜라토닌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발린, 류신, 이소류신은 가지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어 가지사슬 아미노산 BCAA라고 부르는데 근육 피로 회복, 활력 증진 등에 도움이 되고 특히 근육의 합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단백질을 평가할 때 아미노상가, 즉 화학과를 사용하는데 특정 식품에 함유된 필수 아미노산의 양을 기준 단백질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표현한 수치입니다. 기준 단백질로는 계란 단백질이 이용되는데 인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함량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계란 단백질을 구성하는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을 100으로 보고 특정 식품의 단백질의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단백질의 가장 적은 양의 아미노산인 제1 제한 아미노산의 양이 50이고 계란의 같은 아미노산의 양이 100이면 아미노상가는 50이 되는 것이죠. 아미노상가가 85 이상이 되어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화율을 고려한 아미노상가인 PDCAAS 값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단백질로 평가합니다. 표를 살펴보시면 단백질별 아미노상가와 PDCAAS 값을 보실 수 있는데 우유, 계란, 대두 단백질이 좋은 단백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필요량 이상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앞서 단백질의 질 평가 부분에서 확인한 것처럼 계란, 유청 단백질, 대두 단백질 등이 완전 단백질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체조직과 근육의 기본적인 구성 성분입니다. 단백질은 모든 신체 조직의 성장과 유지에 중요한 물질이며 특히 성장기, 임신 및 수유기에 체내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도 단백질 교체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므로 충분한 단백질 공급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뼈와 관절에도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있습니다. 손톱, 피부 등도 콜라겐, 엘라스틴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육에는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단백질은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물리적 방어벽 역할을 하는 피부와 점막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관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혈액을 응고시켜 방어벽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피브린, 그리고 면역에 중요한 항체인 면역 글로불린 역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인체의 기본 성분으로 면역 제1선이라고 하는 상피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임파선, 편도선, 비장, 흉선 등 면역기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NK세포, 대식세포, T셀, B셀 등의 면역세포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 모두 약화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면역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물질을 효소라고 하는데 효소 역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하나의 물질을 두 개로 분해하는 효소의 모습이고 아래의 그림은 두 개의 물질을 하나로 만드는 합성효소의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약 3,000여 종의 효소가 발견되었지만 인체 내의 효소의 종류는 매우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효소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 소화된 성분을 대사시키는 대사효소로 나눌 수 있고
대사요소는 다시 효소가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 가수분해 요소, 전이요소, 합성요소, 산화환원요소, 이성질화 효소 등으로 구분합니다. 효소는 전요소와 보조인자의 결합으로 구성되는데 전요소 부분이 단백질이고 보조인자는 비타민 B군과 여러 가지 종류의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인체 내의 다양한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데 호르몬은 체내에서 만들어지며 신체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슐린은 5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호르몬이고 갑상선 호르몬의 경우에도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원료로 사용됩니다. 그 외에도 부신 수질, 피질 호르몬, 성 호르몬 등 모든 호르몬은 단백질이 주요 원료가 됩니다. 단백질은 체내 신경전달 물질, 그리고 질소 함유 화합물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혈관 확장 및 근육 수축에 영향을 미치는 히스타민은 아미노산인 히스티딘으로부터,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티온은 아미노산인 시스테인, 글리신, 글루타민으로부터 합성됩니다.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아르기닌은 근육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크레아틴을 합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그림은 아미노산으로부터 생성되는 인체 내의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 질소 함유 물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각형 안에 있는 것들이 아미노산의 종류들입니다. 단백질은 영양소와 산소의 흡수와 운반에도 필요합니다. 산소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에 의해 운반되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전달됩니다. 지방은 지단백질에 의해 혈관 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미네랄들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흡수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칼슘 결합 단백질, 철분 결합 단백질 등이 있으며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 통로를 통해 세포 내로 유입됩니다. 혈액 중의 단백질은 양성 물질로서 수소 이온을 내어주거나 받아들임으로써 완충제로 작용하여 혈액의 pH를 항상 일정한 상태, 즉 pH 7.35에서 7.45인 상태로 유지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수소이온을 내어주는 아미노산은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등이고 수소이온을 받을 수 있는 아미노산은 아르기닌, 히스티딘, 리신 등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혈관 내 수분 평형에 관여합니다. 혈장 단백질인 알부민의 농도가 높으면 수분을 혈관 안으로 흡수하고 알부민의 농도가 낮으면 혈액 중의 수분을 혈관 밖으로 내보냅니다. 수분 평형은 혈압의 조절에 매우 중요한데 수분의 함량이 올라가면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알부민의 농도가 낮으면 혈액 중의 수분이 혈관 밖, 세포간 공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성장을 위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성장에 필요한 3대 영양소는 칼슘, 철분, 단백질인데요. 칼슘은 뼈의 성장, 철분은 성장을 위한 영양소와 산소의 공급을 위해 필요하고 단백질은 근육, 조직, 뼈의 구성 원료로 사용됩니다. 이 중 단백질은 골격 성장, 장기 조직 발달, 성장 및 성숙에 작용하는 효소와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이므로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에는 철분의 필요량이 증가합니다. 뼈와 근육 그리고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단백질인 콜라겐을 원활하게 합성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C와 미네랄 구리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A는 세포 분화와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군 역시 성장기에 필요량이 증가하는데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이기 때문입니다. 미네랄인 아연, 마그네슘 부족 시 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칼슘은 뼈의 성장에 필수적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전 생애에 걸쳐 매우 부족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1에서 2세의 경우 칼슘의 권장량 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80% 정도이고 3에서 5세에는 70%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 이후에는 전 생애에 걸쳐 칼슘 권장량의 60% 정도밖에 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기에 최대 골밀도를 형성해 놓아야 나이가 들어서도 골다공증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청소년 시기의 칼슘 섭취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칼슘의 흡수와 저장에 관여하는 비타민 D 역시 중요한데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들은 학업으로 인한 외부 활동 부족으로 햇빛을 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에 의해 합성되기 때문에 비타민 D의 부족은 칼슘의 부족으로 이어져 뼈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2015년에 어린이, 청소년의 비타민 D 권장량을 2배 상향 조정하여 성인과 동일한 양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권장량은 단위 체중당 하루 약 1g 정도입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g 정도의 단백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근육 손실로 인해 근감소증의 위험이 커지므로 단위 체중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위 체중당 1.5에서 1.8g을 권장합니다. 연령대별로는 3에서 5세는 하루 20g, 6에서 8세는 40g, 9에서 11세는 남자인 경우 55g, 여자인 경우 50g, 12에서 18세는 남자 65g, 여자 50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백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이고 면역 기능, 성장 등에 관여하여 매우 중요하므로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 조건 중에 하나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9차식 단백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